그 정도만 해주셔도 꾸준히 관리를 해주신다면 사실 병원 안 오셔도 됩니다. 네, 정말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가 똑똑해지는 시간 피부톡톡 피부과 전문의 개지원, 피부과 전문의 성재용. 피부과 전문의 김윤미입니다. 우리 원장님들 각자 병원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많으실 텐데 그 환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고민 중에 가장 이 고민 해결해 주세요. 많은 것들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이번 시간 주제이기도 하지만 항상 얼굴에 색소로 가장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제 오른 어깨와 왼 어깨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도 레이저 토닝입니다. 원장님도 마찬가지실까요? 네, 저도 일단은 기미와 흑자를 주로 많이 호소하면서 오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연 들어보고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할 건데요. 오늘의 고민과도 밀접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고민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20대 초반의 남학생입니다. 요즘 좋아하는 여사친이 생겼는데 그 친구의 이상형이 차은우처럼 하얀 피부를 가진 남자라고 하더라고요. 안타깝지만 제 피부는 어둡고 탁한 느낌이 들어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피부를 하얗게 만들려고 연예인들이 많이 쓰는 화장품과 스킨케어 제품들도 써봤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해요. 어두운 제 피부 밝아질 수 있을까요? 고민 잘 들어봤고요. 피부톤이 하얘지고 싶다. 이거 누구나 다 하는 고민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유튜브나 TV 같은 여러 가지 매체를 보다 보면은 특히 연예인분들, 특히나 이제 여자 연예인들 보면은 피부가 정말 하얘신 분들 많잖아요. 심지어 이제 피부과 의사는 저조차도 와, 어떻게 저렇게 하얄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 뭐 아이유라든지 아니면은 뭐 태연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피부가 하얗게 관리가 잘 돼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환자분들께서 피부톤 좀 하얗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말씀드린 여러 연예인들처럼 차은우처럼 이렇게 하얗게 톤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원장님? 제 얼굴이 좀 하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제 얼굴을 아이유만큼 하얗게 만들어라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인종이 다르면서 인종의 피부 색깔도 다르듯이 예를 들면 흑인이 백인처럼 하얗게 된다던가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레벨에서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내가 노력을 해서 얼마나 밝아지느냐 또는 톤이 균일해지느냐, 균일해지는 것만으로도 되게 깔끔해 보이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윤미 원장님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 또한 신이 아니라서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전공의 시절에 좀 까만 전공의한테는 교수님이 너는 4야, 하얀 사람들한테는 우린 3야 이렇게 이렇게 피부에도 등급이 매겨지는군요. 아, 네. 4에서 3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들어보면 기승전 유전자네요. 좀 우울한 것 같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피부 하얗게 해달라고 말씀 주시는데 현실적인 목표를 잡고 치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마 그것도 안 되는 걸까요? 안 되는데 나오시진 않으셨을 텐데요, 그죠? 네, 물론이죠. 피부과에 오시면은 뭐 시술로서는 토닝 이런 거를 이제 권유를 드리기도 하는데, 그거 이외에 이제 내 손으로 직접 셀프로 어떻게 이제 좀 환해질 수 있을까 하는 문의도 조금 하시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구나 아시다시피 자외선 차단제. 이거는 명백하게 제일 중요한 방법이고, 그다음에 보습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피부 장벽이나 이제 각질 형성 세포가 이제 깨지게 되면은 그 자리를 또 이제 멜라닌 세포가 대체를 하게 돼서 피부가 어두워질 수 있고 기미가 또 심해질 수도 있고, 토닝 하시면서 기미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보습이 잘 안 되고 건조하게 되면 또 재발도 잘 되기 때문에 보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르는 제제도 많이 나와 있는데 비타민 A, B, C 다 이제 중요한데요. 비타민 A는 이제 각질 세포의 턴오버를 조금 이제 시켜서 화이트닝 효과를 나타나게 되고, 비타민 B는 멜라노좀이 이동하는 경로를 좀 차단해서 미백 효과를 내고, 또 비타민 C 제일 중요하죠. 항산화 효과 내지는 멜라닌을 조금 생성을 과정을 좀 차단하는 그런 역할로 미백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먹는 약도 있어요. 이제 피부과에서는 도란사민이라고 처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혈제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특히나 이제 혈관성 기미가 있으신 분들은 효과가 아주 좋고 뭐 그것만 드셔도 뭐 특별한 시술 없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이제 도란자민 같은 경우도 이제 지혈제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55세 이상이나 혈전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경구 피임제를 드시는 분들은 조금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복용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소화 불량, 이렇게 속이 쓰리거나 그런 위장 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또 이제 월경량이 조금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생리 시에는 조금 잠깐 중단을 하시도록 그렇게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유 주사, 태연 주사라고도 하는 그 글루타치온 주사가 효과가 좀 좋은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환자분들 중에는 그렇게 꾸준하게 글루타치온을 맞으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없었고 아마 아이유 씨나 태연 씨는 꾸준히 맞으면서 그게 임계점을 넘어갈 경우에 그렇게 좀 환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약으로는 하이드로퀴논, 병원에서는 멜라논 크림을 많이 처방을 내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제재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남은 게 멜라논 크림입니다. 그리고 시중에는 도미나 크림이라고도 OTC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멜라논과 도미나는 이제 우리가 하이드로퀴논 함량이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처방으로 나가는 약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재가 있는 걸로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약들 쓸 때 혹시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네. 저도 멜라논 크림을 일반적으로 처방을 그렇게 열심히 해드리지는 않는 이유가 네. 자극감 때문이죠. 네네. 그리고 멜라논 크림에 이제 스테로이드가 조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자극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포함되어 있는 성분이기도 하고 사용법은 이제 밤에만 소량. 네.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최소의 소량을 도포를 해보고 자극이 없다 싶으면 그 다음 날에는 조금 늘려가는 그런 네.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밤에만 바르고 오전에는 세안을 꼼꼼하게 하고 그다음에 햇볕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도 열심히 도포를 해주셔야 되고 사용하다가도 자극감이 느껴지거나 하시면 바로 중단을 하시고 네. 병원으로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네. 바르는 약이 우리가 손쉽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주의사항을 좀 알고 사용을 하면 좋겠고요. 자, 이제 우리 김유미 원장님께서 이제 우리가 피부가 하얘지는 거를 내 손으로 관리하는 법 그리고 이제 어두워지는 거를 예방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휴가철에 햇빛을 잔뜩 쬐고 나서 피부톤이 좀 어두워지거나 이미 까매졌어요. 이렇게 됐을 때 다시 하얘지고 싶다 그랬을 때 뭐 어떤 방법으로 주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실까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 더 하얗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 먹으면서 조금 어두워지는 것도 있고 햇빛 보면서 어두워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고민하는 당사자가 해야 할 일과 의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당사자가 해야 할 일들은 이제 햇빛을 많이 봤을 때 염증이 생기고 따가운 그런 감각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습제를 열심히 바르면서 햇빛을 피해 다녀야 됩니다. 나는 드라큘라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두워졌던 피부는 조금씩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얼굴에 실제로 염증이 생기거나 붉고 가렵고 따갑고 그런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서 약을 먹는다던가 바른다던가 하는 도움을 받아가지고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의사가 봤을 때 얼굴 전체적으로 톤이 어두운 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거 외에 잡티, 뭐 검버섯, 흑자 이런 것들이 생겼을 경우에는 진단을 잘 내려서 거기에 해당되는 치료 방법을 잘 권유하고 잘 치료하는 것이 의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과정을 보통 이제 뭐 화이트닝, 미백 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뭐 그런 방법을 주로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게 어떤 방법을? 병원에서 하는 방법은 뭐 어느 병원에 가든지 얼굴 톤이 어둡다라고 하면은 1063나노미터 큐스치 ND약을 레이저 토닝으로 하는 거를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잘 아시겠지만 기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 외에도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도 하고 다양한 인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얼굴에 자극이 안 돼야겠죠. 염증이 생기는 순간 기미는 망하기 때문에 최대한 염증이 없는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살살 달래가면서 치료를 해야겠습니다. 네, 조심하지 않으면은 망할 수도 있다. 네, 굉장히 좀 무섭네요. 네. 치료가 망한 거죠.
원장님은 혹시 이렇게 환자분들께서 얼굴 하얘지고 싶다라고 얘기하실 때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이제 토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는 이제 난치성 기미나 흑자가 콜라겐 노화나 혈관 확장과도 이제 많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이트닝 시술 내지는 뭐 리프팅 시술 그리고 혈관 레이저 이런 것도 미백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거 플러스 토닝 이렇게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얘기를 종합해 보자면 평상시에 그 좋은 상태일 때는 여러 가지 예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좀 관리를 하다가 실제적으로 나빠졌을 때는 이제 병원에 가시게 되면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지금도 굉장히 햇빛이 좀 뜨거운 사실 여름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어요. 사실 휴가철도 아직 다 끝나지 않았고 그러한데 이런 때도 사실 우리가 늘 피부 상태는 좀 좋게 유지를 하고 싶거든요. 이 상황에서도 좀 하얀 걸 잘 유지를 하고 싶고 그렇다고 할 때 환자분들께 평상시 생활 수칙, 생활 관리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 피부과 가면은 정말 잔소리처럼 들으시겠지만 보습제를 잘 발라야 됩니다. 이제 얼굴에 염증이 생기면 이제 그게 또 색소 침착으로 얼굴에 어두워지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색소 침착이 안 될 수 있게 이제 보습제를 항상 열심히 발라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야 되고 그 휴가철에 이제 놀러 가실 때 화장품 같은 거를 가져갈 때 자기가 쓰는 거를 그대로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휴가를 가는 순간 침대도 내가 쓰던 게 아니고 뭐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조차 우리나라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되면은 정말 다른 물질들이 닿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화장품만이라도 내가 원래 쓰던 거 파우치에 들어있던 뭐 여행용 파우치에 들어있던 안 쓰던 화장품 이런 거 말고 내가 쓰던 거 그대로 가져가서 쓰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지겹게 많이 들으셨겠지만 선크림 같은 것들을 열심히 바르고 그리고 나는 항상 드라큘라다 생각을 하고 햇빛을 피해 다니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원장님 햇빛을 평소에 싫어하시나 보네요. 제가 햇빛 닿으면 되게 타는 느낌이 들어서 항상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이제 고민 주신 분에게 어떻게 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차은우처럼 되고 싶다. 문제는 차은우가 되고 싶다가 아닐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고난 피부에 그 톤이 있는데 물론 톤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피부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본인의 개성을 지켜서 매력을 어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되게 현실적인 조언 해주셨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타고난 그 피부에 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고 그리고 이제 비타민 잘 섭취를 하면서 평상시에 잘 관리를 하고 그리고 조금 나빠질 것 같을 때는 기타 뭐 약이라든지 혹은 도포할 수 있는 비타민 제제로 이제 잘 관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정도만 해주셔도 사실상 우리가 병원에 가는 시간보다 실제적으로 내가 나를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잘 꾸준히 관리를 해주신다면은 사실 병원 안 오셔도 됩니다. 네, 정말입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피부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조차도 이런 생활 수칙을 지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피부과에 오시는 거를 생각을 하시는 분도 안 하시는 분들도 꼭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피부 하얘지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원장님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혹은 환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시술 같은 걸 하다가 보면 얼굴은 되게 뽀송뽀송하고 하얗고 예쁜데 목은 조금 잔주름이 있으면서 톤도 좀 어둡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물론 이제 병원에서 시술을 할 때 주로는 이제 얼굴에 하니까 그렇겠지만 집에서도 좋은 거 얼굴에만 쓰지 마시고 바르는 것도 목에도 같이 발라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하얀 피부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화이트닝 시술을 많이 하면서 중간에 갑자기 악화되거나 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가 가장 큰 요인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술도 중요하고 관리도 중요한데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시면서 편안하게 생활하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깨와 팔이 이제 힘들어지면서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질 수 있다면 뭐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피부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톡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가 똑똑해지는 시간 피부톡톡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